안녕하세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간 피스톡톡입니다. 어느 날 불쑥 찾아온 한마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될 때가 있죠. 작고 소박한 시작이지만 그 순간이 마법처럼 삶을 환하게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피스톡톡에서는 그런 따뜻한 만남, 변화의 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잔잔한 설렘이 머물길 바라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첫 곡 제이레빗의 테크온 듣고 시작할게요.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널 위한 세상을 기대해.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유후. 네. 본격적인 여름 시작으로 햇볕이 나른한 요즘
피스톡톡 가족 여러분, 오늘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피스톡톡에서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힘을 전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마음에 평화와 용기를 심어주시는 분, 바로 동화구연과 색동삐삐쌤 최은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피스 톡톡 친구들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고 평화로워요.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진짜로? 정말로? 그럼요. 네, 색동삐삐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이 스튜디오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네. 그리고 만나보고 싶었던 최씨 부인이 앞에 있으니까 어머 세상에나 이런 분이셨구나. 네. 정말 놀라워요. 어떡해.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동안구연가로 활동하신 지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조금 네,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활동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계기도 아주 특별하지만요. 네. 저는 이렇게 동화구연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는 10년이 넘고 20년이 넘고 또 몇 해가 또 지났어요. 네, 어머. 앞으로도 그렇게 동화구연가로 할머니가 되어서 늙어갈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을 동화구연가를 하셨다니까 네. 정말 귀한 분을 모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그럴까요? 아, 네. 그럼요. 네, 저는요, 색동 어머니의 동화구연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리 이름 앞에는 영광스럽고 평화로운 닉네임이 붙잖아요. 엄마, 엄마. 어머니. 네. 와. 네, 그렇게 색동 어머니회라는 49년 된 역사 속에 제가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중앙회 이사로 조그만한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와. 49년 된 단체였어요? 네. 와. 근데 선생님 이야기가 그냥 정말 동화책 읽는 것 같은, 너무 지금도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희 단체가 여러분들 그 유년기에 여러분 타이틀 앞에 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네. 그 어린이라는 이름을 선사한 방정환 선생님의 아. 나라 사랑, 어린이 사랑의 역사를 어깨에 얹고 시작된 색동 어머니회, 색동회 안에 있는 어머니들의 모임은 색동 어머니회를 담고 있는 그런 품 안에 제가 있습니다. 모두 우와. 동화를 들려주고 있지요. 우와 너무 뵙고 싶었어요 선생님. 정말? 와 이따가 재밌게 놀자. 네 너무 뵙고 싶었어요. 웬일이에요, 오늘. 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따 우리 동구 밖에서 만나서 공기놀이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귀신 이야기가 있거든. 무서워요. 네. 우리 성황당에 밤만 되면 나타나는 그거 있잖아. 네. 기대하시라. 네. 선생님, 이렇게 아이들 그림책 읽어주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동화구연의 길에 들어서게 되신 거죠? 네. 네, 그 시작이 정말 궁금한데요. 시작은요. 바로 제가 이 세상에 귀한 선물 우리 아이를 잉태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와. 여러분도 잉태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럼 벌써 아이한테 말을 걸잖아요. 네. 오늘 뭐 안에서 괜찮니? 편안하니? 너 왜 그러니? 뭐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구연의 시작이에요. 구연의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평화의 그래 탯줄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아이에게 들려주는 이 말이 동화가 되고 어느 날 그 동화와 닮은 종이 속에 있는 종이 안에 있는 그 동화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 들려주고 모으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느 순간 동화구연가 엄마가 된 거죠. 와. 그리고 평화의 탯줄 너무 멋진 표현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요? 네. 우리 누구나 동화구연가인 걸 몰랐죠. 그래도 최씨 부인도 동화구연가였어요. 몰랐네요. 그렇죠. 네. 네.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음. 구연가 활동을 하면서 네. 느낀 게 이 동화라는 이름은요. 아이 동자의 말씀, 이야기 화자거든요. 네. 아이를 위한 동심을 닮은 이야기가 동화인데 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동심을 오래도록 간직한 오래된 어른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위해서 흰머리가 있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줄 이야기도 많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평화의 탯줄을 하실 때부터 동화 구연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는요, 아주 재미있는 인생에 또 이렇게 또 포인트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만난 것처럼. 네, 제가 그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까운 그 병설 유치원에 두 아이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 병설 유치원에 보내면서 가끔 가다 보면은 선생님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드셨나요? 많이 드셨는 줄 알았더니 많은 이야기를 품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들어간 지 몇 달 된 그 시기에 스승의 날이 다가왔죠. 뭐예요? 네. 스승의 날이 다가오자 점점 부푸는 선생님을 보고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그날 하루 쉬게 하면서 우리가 재밌는 걸 하자. 어머, 나는 떡볶이를 하겠어요. 어머, 나는 그림을 그리겠어요. 어머, 나는 아이들과 피아노 치며 노래를 하겠어요. 나는 뭘 하지? 그래,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삐삐쌤이 그림을 직접 그리셔서요? 네, 제가 우리 이야. 아이들에게 해준 것처럼 그래서 그날 제가 그림을 그린 커다란 스케치북을 가져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명 까르르 넘어지고 저쪽에서 호호 넘어지고 저쪽에 우와 넘어지고 그 타임에 병설 유치원의 작은 창문이 뾰루루 열리더니 지나가는 누군가가 고개를 쏙 내밀면서 보고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구지? 하지만 그분도 잠시 동안 보더니 껄껄 웃는 듯해 보였거든요. 누구실까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난 어느 날 우리 집에 전화벨이 울리더니 뭐지? 받았더니 저 어머니 여기는요 초등학교인데요. 저 교장입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저 우리 관내에 교사들 동아구연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진통이 오셔서 병원에 가셨지 뭐예요? 네? 유치원 선생님이 네. 얘기를 하러 가셨군요. 네, 산부인과로 급히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설 유치원에서 혹시 어머니라도 같이 동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대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와. 우연찮게 그날 교장 선생님과 동반하고 그 대회에 나가서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제가 동아구연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진짜 그 순간이 교장 선생님에게도 되게 예사롭지 않았나 본데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때 창문을 열고 지나가던 바로 그 순간이 저를 본 그 순간이 저를 그 대회장 안에 앉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대회에 나가서 네. 글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수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불리고 저는 엉겹결에 인해서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글쎄 알고 보니까 그 대회는 교사들만의 대회였던 거고 저는 특별히 우연찮게 그 선생님의 그 병원행으로 인해서 가게 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수상자가 전국대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이 아닌 관계로 자격 미달이지 않겠어요? 아니, 그럴 수가. 그래서 급히 저는 특별상으로 바뀌면서 그 계기가 내가 통화구연가에 소질이 있구나. 마침 시상식을 하고 나온 심사평을 하는 그 선생님이 통화구연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통화구연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는 누군가가 있구나. 이게 웬 평화의 빛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그 후로 통화구연가라는 평화의 빛을 따라가면은 뭔가 내 길이 있는 모양이지? 그래서 어느 날 삐리리 이게 어딜까 하고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보다 보니 전화번호를 등록거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전화번호가 얼마나 두껍고 깨알 같은 글씨예요. 보다 보니까 색동회라는 데가 나오고 색동회가 방정환 선생님의 그 유지를 받드는 어린이 문화단체구나. 전화를 띠리링 걸더니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너무 드라마틱한데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그러게 말해요. 인터넷도 없던 그 시기에 엉겹결에 대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땡
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안 되면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 글쎄 말이야. 내가 왜 떨어졌지? 물론 그날 수백 명이 전국에서 오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인터넷이 안 되는 시절이었으니까요. 막 그러던 시절이었지만 제가 떨어진 이유를 몰랐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저에게 쪽지 편지를 주면서 아무리 봐도 재주가 있고 특징이 남다르신데 말입니다. 대회 규칙을 하나도 모르고 나온 관계로 떨어지신 것 같다고. 그 대회 규칙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나가니 무모함을 글쎄 누군가가 건드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대회 규칙을 알만한 분에게 연락이 돼서 그걸 배우게 돼서 바로 몇 달 뒤에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와, 늦었지만 축하드려요, 선생님. 네, 그 후로 동화구연계 길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한 게 그러면은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 정말 아이들에게 했던 그거를 이제 보여주신 그대로 네네. 그 재능이 이제 누군가 이제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되고 이렇게 정말 전문가의 길로 이렇게 들어선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피스? 이야, 그런 이제 참 모든 과정이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돌아보면 하나하나의 인연이 또 선생님을 이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준 거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단원 FM에 앉아있는 이 순간 또한 멋진 인연이에요. 와, 맞습니다. 정말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니까 같이 그런 마음이 막 되어서 막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듣게 되는데 네. 선생님의 그러면 어린 시절의 꿈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저의 꿈은 물론 어렸을 때 꿈은 천 가지 만 가지지만 충청북도 온 사방 사위가 다 산으로 꽉꽉꽉 산성이 되어 있는 산골 소녀에게는 그렇게 많은 비전이 없었어요. 정말 제 비전이라고는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나오는 그 재미있는 소리들이 이것이 무엇이지? 이 메시지는 뭘까? 막 상상력과 궁금증 막 이런 것들이 무성했을 때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세상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 그 토끼며 돼지며 그 두더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TV에서 세계의 어린이들이라는 작은 미니 다큐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보여준 짧은 한 10분, 5분, 10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어느 날은 핀란드, 어느 날은 스페인, 어느 날은 프랑스, 어느 날은 아프리카, 어느 날은 아시아의 어린이 그런 어린이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저기 멀리 똑같은 동시간에 누가 저런 아이들이 눈 색깔이 다른 아이가 꼬불꼬불한 머리의 아이가 있다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 여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있기는 하나? 막 거짓말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선생님이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때 일어나서 제 꿈은요.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 10개국만 가보는 게 10개국만 가보는 게 제 꿈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그때 모두 아이들이 동시에 까르르 웃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있니? 정말. 그때 샹골에는 전혀 그 상상을 못했어요. 웃긴다, 뭐 깔깔깔깔 막 웃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내가 핀란드 막 이런 얘기하니까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아이들이. 큰 미국, 뭐 중국 요 정도만 알고 그런 우리가 저 뭐 핀란드, 막 발트의 나라 이런 나라 세계 지도를 보면 꿈꾸던 그 나라 얘기하면 그 이름조차 모르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랬는데 저는 꿈꾸던 그 나라가 과연 10개국이 될 것인가 손가락을 하나라도 꼽을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어느 순간 한 나라 가고 두 나라 가고 네 나라 가고 6나라 가더니 어느 순간 10나라를 넘어가더라고요. 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꿈을 이루신 거네요? 이뤘어요. 와, 그럼 10개 나라를 다 가보신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고 있어요. 와, 그 네. 10개 나라 방문하신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와.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첫 나라의 시작이 제가 뭐 돈이 많아서 항공권을 사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동화구연계의 길로 가다 보니 동화구연을 하면서 내일은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까? 귀가 안 들리는 친구래. 네.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더 입체적인 구현이 필요하고 입체적인 언어가 필요하네. 근데 이 언어라는 거는 귀로 들리는 것도 있지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밤을 새서 교구를 만들고 토끼를 만들고 숲을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고 이런 게 매일매일 반복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인형극을 하게 되고 나 혼자 머리에 뭘 쓰고 동국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수업에. 구연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입체 구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극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중국 연변에 어떤 조선족 유치원에서 네. 그 어린이들 그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선생님을 모시려고 초청이 오게 됐어요. 와. 그 중에 제가 어떻게 또 발탁이 돼서 그 선생님들 사이에 고명한 분들 사이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가던 나라가 뭐 러시아도 가게 되고 브라질도 우와. 가게 되고 파라과이도 가게 되고 우와. 뭐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 중에는 뭐 여행도 있긴 했지만 네. 그래서 10개국을 넘어가는 손가락을 꼽다 넘어가게 되는 그렇게 평화로운 기적이 저에게 생겼어요. 와. 아니 그 산골 소녀가 정말 네네. 꿈을 10개 나라를 가겠다는 그 꿈을 이루는 그 자체가 벌써 동화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은 그런 꿈이잖아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꿈인데 사실 네. 10개 나라를 가고 싶다 뭐 이런 꿈을 얘기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그때는 드물었죠. 지금은 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별 그렇게 욕심이 없어요. 이미 내가 했던 꿈은 이루어졌고 앞으로 가는 거는 뭐 플러스 알파니까 네. 큰 욕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흔히 뭐 말이 씨가 된다고도 그러게요. 하고 또 꿈은 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마음의 소리가 마치 세상에 울린 것처럼 그러니까요. 누군가의 귀에 들어간 것처럼 어떻게 그런 또 기회가 있는데 선생님이 또 준비되어 계시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동화구연 수업을 하고 할 때 이제 제가 밤새 뭔가를 만들고 그러면 입으로 구현하는 선생님들 물론 네.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뭘 그렇게 수고를 하느냐 애쓰느냐 이야기만 읽어주면 되는데 네. 그러곤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잘 듣지 못하는 아이가 온다는 소식이 나한테는 큰 정말 무슨 사명 같았어요. 어머나. 그 아이에게 작은 기쁨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그냥 순수한 그러네요. 생각인데 정말 내가 그냥 꽃 이야기를 그림책을 보여주면 되는데 꽃을 이만하게 만들어서 내가 꽃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걔가 빙그레 웃는 거예요. 와. 저기 교실 저 뒤끝에서 빙그레 웃으면 그 웃음이 너무 나를 감동시키고 밤새 내가 했던 그 큰 꽃잎들이 막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와 제가 웃는 거 처음 봐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걔가 입을 오물락오물락 뭔가 말을 해요. 왜냐하면 걔 귀에는 그 인공 와우관이 있어요. 가까이 보면은 와우관이 있어요. 근데 걔가 그 불투명한 그 발음으로 꽃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와. 꽃이 펴서 웃는다고 꽃이 어머. 너를 보고 웃었다 그러면 에 이러면 애들이 막 제가 말하는 거 처음 봤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웬일이야. 소름. 와. 그러면 그때 막 그런 내가 이런 걸 하려고 이걸 하는 건가?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때 교장 선생님이 지나갔나? 이러면서 그 내가 시작한 첫 접점과 그 순간의 접점이 탁 부딪히면서 부싯돌처럼 이거 하려고 내가 그런 순간이 이어졌나 보다. 이제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끝나면 이제 엄마가 항상 그러면 눈물이 그렁그렁한 엄마가 와서 선생님 우리 애가 이렇게 오물오물하면서 말을 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함께 웃는 걸 처음 봤다고 이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여기 왔구나. 물론 내가 큰 종교 이런 건 없지만 네. 이런 이유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순간들이 왔었어요. 네. 그 동화 구연이 네. 저희는 또 단순한 그 네. 이야기 전달로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군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상상하는 거를 또 배우게 네. 되고 또 감정 표현하는 법을 또 배우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제가 왜 그 유행가 중에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 있잖아요. 네. 저는 동화가 그런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톡
건드리면 이렇게 말할까 말까 아이들이 어휘력이 약한 아이도 있고 어휘력은 있는데 말문이 안 터지는 아이도 있고 뭔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무슨 말로 해야 될지 막 머릿속에 100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네. 턱 건드려주고 걔가 살짝 내밀 때 그래 그거야 이러면 이제 걔가 막 이렇게 흩어졌던 말이 막 모아지면서 네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저래 그러고 멋지다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이 뭐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가 그냥 벙긋하고 활짝 피는 거죠. 이게 톡 건드리는 일이에요. 이게 동학구연이. 그리고 제가 뭐 마음의 장애를 가진 아이나 네. 물론 다문화 어린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가 많았고 그리고 또 성인 장애우들을 위해서 제가 한 3년 정도 막 그런 시설에 가기도 했었어요. 네. 이렇게 가서 보면은 누구나 다 어린이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원초적인 그 어린이를 건드려주면 어, 그 사람이 뭐 맞아요. 장군이었던 뭔 선생님이었던 교수님이었던 다 벙글벙글 웃는 게 똑같아요. 와, 똑같아요. 맞아요. 그런 순간들 때문에 제가 이걸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되게 여러분, 감동이에요.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 저 최씨 부인도 아내에 어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뒤에 부인자가 있다 뿐이지 쟤도 어린애예요. 닉네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부인에 갇혀가지고 어린이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최씨 어린이? 와, 정말 너무 감동이고, 이게 정말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의 그 감정을 서로 공감해주고, 또 그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였군요. 네. 그럼요. 또 이끌어내시고 네, 그 네, 안에 네. 톡 숨어 건드려주시고 있는, 아까.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코로나 때 아이들이 굉장히 언어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예, 맞아요. 그때 커져야 될 진짜 언어 음. 폭발기를 놓친 아이들이 정말 안쓰러운 아이들이 맞아요. 지금의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고 유치원 맞아요. 진짜 예. 전학년기가 있죠. 학교 올라가기 전학년기. 전학년기 진입됐거나 그 전환 단계가 다 코로나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놓친 그 시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가까이 가서 빨리 그거를 만져주고 더 늦기 전에 네, 그걸 맞아요. 톡톡 건드려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대화할 대상이 좀 많이 네. 줄었기 때문에 그런 네. 공백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더하자면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이제 어린이들 동학원 수업이 많이 멈춘 단계였었어요. 그쵸. 코로나 때 네. 집합교육 못하게 해서. 근데 그 방면에 어린이 상담실이 증폭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혼란된 아이들이 어린이 상담실로 많이 가게 된 거예요. 네. 맞벌이가 많아지고 엄마의 부재와 양육자의 부재가 아이들의 언어력이나 인지력을 그냥 그쵸. 멈칫멈칫하게 만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린이 상담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스토리텔링 하던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목시켰더니 일반 치료와 다른 굉장히 아름다운 치료와 부드럽고 행복한 치료가 되었다는 걸 제가 많이 그 상담실에서 느끼고 이런 이야기 스토리식 치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냥 치료다운 치료 말고 이야기식 치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굉장히 많은 경험 중에 언어 치료, 언어 장애, 그때 그 안에 다문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요. 언어력이 아무래도 지연되죠. 환경적으로 이 언어와 피드백이 낮아요. 가정 안에서 그런 아이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정서 장애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학력 장애가 되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 장애가 돼서 사회력이 부족이 되고 네. 이런 게 다 도미노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시기를 겪었던 우리 앞에 있는 최씨 부인이나 조이님이나 우리 여기 호호 우리 아줌마. 호호 할머니 아주머니도 이런데 더 할머니예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호호 할머니가 더 가까이 가서 얘야 홀 호호 할머니란다. 아이고 오늘 기분이 어째? 호호가 아니고 흐흑인 것 같은데 어디 말 좀 해보렴. 이러면 그 아이가 할머니 하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런 어른들의 어른들이 뭐 어디 학원 다니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놀이터에 혹시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는 아이가 있다면 요즘에 뭐 가까이 가면 수상한 어른일까봐 피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하게 눈 마주치면 웃어주고 그러다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건네주면 그 아이에게도 또 톡
건드리면서 꽃봉오리처럼 마음이 펴지면서 그 안에 또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뭔가 있다면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어른이 해줘야 되겠죠. 특히나 엄마가 네. 아이를 키워본 엄마만이 그 마음을 음. 100배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우리 다 아픈 육아, 슬픈 육아, 기쁜 육아, 또 말 못할 육아를 다 겪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다 필터화 되니까 그런 어른이 되자고요. 네. 정말 네.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놀이터에 이제 조용히 혼자 그네 타고 있는 아이한테 네. 살짝 가서. 수상하게 가지 말고 눈 좀 몇 번 마주친 다음에 네. 더 무서워하지 않도록. 네. 정말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건드려 주신 것 같아서 네. 사실 이렇게 마음은 다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비싸고 뭐 네. 그런 좋은 장난감을 사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말 한마디를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바로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과정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톡 건드려 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을 또 헤아려 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좀 듣게 되니까 너무 감동이네요. 순간순간이. 네. 와. 그리고 이제 네. 스토리텔링이란 게 이제 네. 놀이나 이렇게 좀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진행이 되지만 네. 이렇게 치료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네. 하시고 또 그 많은 아이들이 맞아요. 이렇게 그거를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되고 또 이제 그런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누구나 엄마로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엄마라면 누구나 마음 치료사가 될 수 있어요. 어. 엄마라면. 마음 네. 치료사. 근데 그거를 엄마의 그 중요한 역할을 밀어두고 일도 물론 하시지만 그 시간에 뭐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자기 관리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이런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정말 소중한 하늘이 준 정말 가장 큰 타이틀이거든요. 엄마라는 거. 네. 네, 맞아요. 그 내 아이인데 남도 아니고 내 아이의 치유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역할은 네. 꼭 지고 있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네네. 아이들과 평화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이제 단순히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또 긍정적인 평화 문화를 확산하려고 하는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도 정말 평화와 공감을 나누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평화를 생각하지 않던 네. 친구들이 이 네네. 그림 대회에 참여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정말 그 언어가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좀 마음을 건드려 주시는 일도 하셨었고 네. 또 다문화센터가 지금은 너무 전국에 많이 많죠. 있지만 네네. 그 초창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쵸, 중요한 역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에 이제 어린이 그 동화구연가가 되고 동화구연 강의 교실을 하면서 그 다문화사회라는 그런 이름이 거론되기 이전부터 어느 순간 피부색이 다르고 약간의 말투가 어색한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험을 미리 했었던 거예요, 사전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왜 여기에 있지? 많아지고 문이 열리면서 들어보면은 엄마가 피부색이 다르고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은데 뭐지 하던 걸 이미 겪었어요. 저는. 그러던 중에 나라에 그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신문 한 구석에 점점 미래가 글로벌 사회가 되고 다문화 사회가 된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언어 지도를 할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국가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솔깃하고 그 아이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구나. 이게 국가에서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요강을 봤죠. 자격 요강. 근데 요강이 아주 까다로웠어요. 보면은 그 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뭐 언어 치료를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뭐 국어 국문과 그 전공하면서 그에 관련된 선생님이라거나 아니면 유아교육이나 초등학교 교사 뭐 이런 경력이 있던 분이거나 그게 1순위, 2순위, 3순위였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네. 기타 등등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 그 외에 그 기타 등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중요하다. 그 외에 언어 교육에 종사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뭐 이렇게 네. 관련 직종에 그럼 나는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간다고 우기면서 지원한 거예요. 우기면서. 그러면서 거기 뭐 지원한 동기에 지원 동기를 쓰는 시절이 그렇게 낯선 시절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이력서 정도만 냈던 시기인데 네. 지원 동기가 있더라고요. 네. 왜 하겠냐 이거죠, 이거를.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동아구연 하던 거 그 안에 피부색이 다르거나 언어가 서툰 아이들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내가 겪었다. 경험하면서 그쵸.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했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행복해하면서 우리말의 어순을 찾아가더라. 이런 것들을 했더니 와. 그 기타 등등의 한 명이 저였습니다. 한 명 딱 대신 와. 아주 그때 들어갔을 때는 정말 석박사를 과정을 겪고 있는 딸 같은 아이들과 제가 40대 중후반에 시작된 거예요. 국가별로 다문화 산태가 여기저기 생기던 시절에 그렇죠. 초창기죠. 그 초창기에 생긴 지금이야 다 지자체마다 있지만 네. 초기에는 정말 이 용어조차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이 40대 같으신데 자꾸 그 옛날 40대라고 하시니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명칭이 다문화 언어 발달 지도사였어요. 발달 지도사 그리고 언어 교실이라는 게 처음 생기고 그 명칭조차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다문화 동아구연과 협회가 있거든요. 네. 협회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로 언어 발달 지도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수업을 못 한다니까 그게 뭔데? 다들 낯선 그런 게 있어? 그런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정말 그 뭐 레시피가 없는 거죠. 수업에 그 그쵸. 요강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이렇게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지금 정말 급속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수업하라는 그게 ABCD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커리큘럼도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있는 거라고는 언어 장애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언어 치료실에서 했던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봤을 때는 그게 결코 행복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치료식으로 하는 게. 그렇죠. 대상을 어. 대상화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냥 치료라는 말도 쓰지도 않았고 네. 오는 어머니들 기본적으로 부모 상담이 1순위거든요. 네. 상담할 때부터 치료라는 용어 자체를 안 썼어요. 음. 그냥 언어 놀이 선생님 뭐 요렇게 말했어. 이야기 선생님 요렇게 말하고 동화 선생님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때는 엄마와 아이가 같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원칙상에. 네. 한 명의 아이 아니면 특별히 형제 관계. 하지만 저는 항상 엄마 동반을 시켜버렸어요. 내 원칙에 엄마는 동반돼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아이를 가르쳐본 경험에 의하면 엄마가 선생님이 왜냐하면 다문화 엄마가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쓰는지를 알아야 한국 엄마들이 어떻게 쓰고 동화를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일상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그 엄마가 가정 안에서 활용하니까. 그래서 세수해라가 아니라 얼굴을 싹싹 씻어. 손을 뽀드득 씻어. 치카치카 양치질 해야지 이 말을 다문화 엄마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 회화를 배우는 거예요. 일상생활. 근데 아이의 쓰는 말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언어와 문화의 그런 차이를 그렇죠. 들어오게 해서 같이 하시면서 어머님들이 너무 그러니까. 안심도 되고 또 어머님들도 문화를 배워가니까. 이해하는 네. 언어뿐 아니라 와 그래서 수업에 접근하셨구나. 엄마가 동분을 하면서 엄마가 너무 재미있고 행복해하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모여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다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가족의 평화까지.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네. 갈등이 해소되는 네. 다글다글다 그래요. 한 명이 들어야 되는데 다글다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가족이 끝나고 안 나가. 엄마. 다른 가족이 엄마 아빠 또 돌아.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종친회 같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주 손녀까지 앉아가지고 바글바글 하는데 근데 이쪽에는 필리핀 할머니 할아버지, 이쪽에 베트남 할머니 할아버지, 몽골 할머니 할아버지, 태국 할머니 할아버지. 아내가 전 글로벌인 거예요. 세계 어린이 언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렇게 아주 특별한 추억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행복한 추억을 지금도 많이 얘기해요. 그때 와. 선생님들이. 근데 모집 요강에 기타 등등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귀한 분을.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오죽하면은 그 활동일지 쓰잖아요. 네. 활동일지에 뭐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 썼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중앙 그쵸. 처음에 보내면은요 그분이 의아해했어요. 음. 뭐 이런 식의 수업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그 요강을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결과는 너무 좋은 거죠. 와. 그리고 이제 뭐 케이스가 너무 많은 딴 데가 10개 케이스 나올 때 저는 막 100몇 개씩 나가는 거예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와. 오죽하면 왔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파일을 보기 위해서. 근데 모든 파일에 제가 사진을 다 올렸거든요. 어머. 야. 수업 사진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분이 배워가시는 경우였어요.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그런 나보다 어린 친구였지만 와서 그러면서 이런 수업도 가능하군요. 이러면서 많이 그때 또 그분들이 가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아, 정말 산교육 하는데 정말 살아있는 교육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랬습니다. 너무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다 듣다가 막 몰려오지 않았어요? 다른 옆에 교실에 계신 분들 다 몰려왔을 것 같은데요. 그 교실 일화를 말하면 또 재미있어요. 처음에 그 언어 교실을 할 때는요. 네. 이걸 뭐 센터에서 해줄 형편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무실에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 시작할 때는요. 나라에서 그렇게 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무슨 뭐고 이게 블록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어디 귀퉁이에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실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지역 사회에 네. 영어 유치원에 그 심지어 그 상류층의 그 자제분들이 가는 영어 그쵸, 유치원이 있는 건물에 네. 그 지역 사회 그런 협력을 받아서 작은 그 교실 하나를 협력을 받아서 한 칸 들어가게 됐어요. 자칫 정말 위화감이 네.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네. 공간이었을 텐데 그리고요. 그것도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렇게 네. 또 영어 유치원 안에 교실에 들어갈 줄 몰랐잖아요. 근데 얼마나 웃겨요. 우리 한국 안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들어오는 어린 자녀들이 들어오는 그 영어 유치원에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어린이 그 피부색이 다른 어린이들이 들어오는 한기퉁이에 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한 교실은 외국 한국어를 배우러 들어오는 한 교실. 그 외에 기타 교실은 다 영어를 배우러 오는 한국어 어린이들. 그렇죠. 얼마나 진풍경이에요. 웃기잖아요. 네. 그 교실마다 다 이런 통유리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모두 다 외국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죠. 원어민 교사로 뭐 이렇게 원어민 하실 선생님, 금발 선생님, 흑인 선생님, 선생님, 뭐 꼬불꼬불 막 진짜 뭐 네, 제가 파란 눈, 머리가 까만 막, 눈, 초록 눈. 네, 눈동자가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고 막 좀 약간 좀 말을 어색하게 하는 아이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그 통유리 밖으로 외국어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신기했는지 저를 어머.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제일 저 선생님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뭘 하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뭐 인강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세상에. 십수년을 제가 동아구연 하면서 만든 입체 자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형을 들고 막 말하는 거죠. 와. 왜냐하면 그 다문화 어린이들이 많이 위축돼 있었어요. 심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왜냐하면 초창기다 보니 더 이제 소수라는 느낌이 들면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이 서툴면 애들이 놀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겁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워낙 그 매체가 많아요. 꽃도 있지, 두더지도 있지, 뭐 토끼도 있지, 호랑이도 있지. 그럼 호랑이가 나는 호랑인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어흥. 그럼 애게게 넌 왜 그 모양이냐? 호랑이가 왜 그 따위로 말하냐? 더 크게 말해야지. 어흥. 어머 어떡하면 좋니? 이 아기 호랑이는 말을 이렇게 부끄러워서 작게 말하고 그리고 어흥소리도 너무 작으니까 다른 동물들이 호랑이를 아주 우습게 한다. 네가 좀 가르쳐 줄래? 그러면 말 못하던 그 친구가 어흥. 그럼 따라서 그럼 너를 따라하네. 그럼 호랑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아까보다 커졌다. 네가 더 가르쳐 보려면 얘가 그럼 얘가 그러면 호랑이가 얘가 따라하잖아. 그럼 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체가 중간에 이런 가교가 중요해요. 심리적인 거든 뭐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더 크게 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호랑이를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가 호랑이 그러면 어느 날 아기 호랑이가 학교에 갔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제 민정이잖아. 민정이 선생님이 아기 호랑이에게 학교종이 땡땡땡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럼 얘가 학교종 이러면 이제 호랑이 우와. 아기 호랑이를 들고 얘가 따라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신나서 얘가 저절로 말을 잘해요. 그럼 말을 잘하면 그걸 제가 사진을 딱 찍어요. 그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집게 딱 찍어서 그 통유리에다 제가 딱 걸어놔요. 그럼 얘가 통유리에 오면서 자기가 그 호랑이를 가르친 사진을 보는 거예요. 흐뭇하고 그 엄마가 흐뭇해요. 문을 열면서 선생님 지금 얘가 우리 애 맞았고 네 얘가 아기 호랑이를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머 우리 애가 말을 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그 통유리에는 사진을 맨날 걸어놨어요. 맨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와서 현상을 해가지고 그걸 코팅을 해서 붙여놓는 거야. 사진이 빽빽하는 거야. 그러면 그 피부색이 다른 미국 선생님, 흑인 선생님들이 신기하면서 보다가 그리고 제가 또 음악으로 또 한국어를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음악으로. 그러니까 어휘가 그냥 네. 어떤 단어나 뭐 네네. 문장 이게 아니라 네. 아까 다 놀이예요. 어흥 하신 것처럼 막 네. 그런 의성어라든가 놀이예요. 와. 걔는 노는 거예요. 나랑 그러네요. 치료한 것도 아니고 와서 교육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또 놀러와 이렇게 말해요. 항상. 또 놀러와 같이 그렇구나. 놀자. 어머 놀러왔니? 이렇게 말하죠. 어머, 선생님 또 오고 싶어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일지를 써야 되는데 하도 안 가서 끝나고 다 퇴근하고 일지 쓰느라고 제가 피골이 상접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발 좀 그만 애들 좀 그만 받으라고 센터에서 선생님 너무 힘들다. 그만 받으세요 할 정도여서 딴 데는 애들이 안 와가지고 아이들이 안 와서 아이들을 찾으러 다녔었어요. 그때는 담다센터가 생긴지도 모르니까 오지도 않는 거예요. 센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를 때였어. 있어도 참 그 문턱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말 나온 김에 할까요? 너무 길어지나 봐요.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첫 케이스라는 게 무섭잖아요. 네. 그게 네. 어렵잖아. 네. 아무도 어디서 애를 데려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센터에서 전화를 하면은 거길 왜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다문화센터 갔던 그 지역사에서 5월 달이 되면 가족 축제가 생겨요. 가정의 달 축제가. 네. 시청 앞에 광장에 잔디밭에 제가 부스를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때만큼 애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가정의 달 축제가 열리는데 네. 거기 부스를 달라고 부스마다 여러 가지 뭐 먹거리도 팔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다문화 어린이 놀이교실 써놓은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저기 피부색이 약간 다른 여자아이가 지나가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엄마가 따르는데 엄마가 피부색이 달라. 그래서 내가 딱 봐도 이거 다문화 어린이구나.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탁 치면서 너 오늘 재밌었니? 그러니까 뭐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거. 에? 그래서 또 동생도 있어요. 또 여동생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유모차에 또 애기가 또 동생이 있어요. 3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여기 한 바퀴 돌고 이따가 나 저기 있으니까 저기로 와. 응? 그러니까 어머. 이제 왔어요. 아. 왔어요. 와서 내가 이제 와서 거기 인형 같은 거 막 있잖아. 같이 막 동생이랑 막 놀았어요. 동생이랑 막 놀고 너는 몇 학년이니? 뭐 인형 가지고 너는 몇 학년이야? 그러면 얘가 어쩌고저쩌고 우와 신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뭐예요? 그래서 나 다문화센터 놀이 선생님이야. 여기 오면 재밌는 게 많아. 언제 한번 놀러 올래? 그러니까 그 엄마도 센터가 있는 줄 몰랐던 거야. 엄마가 인도네시아 엄마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날 오시면요, 뭐 그날 뭐도 있고요. 우리 센터에서 오면요, 어머니들이랑 뭔가 안내지도 있어요. 네. 받아가면 아이 학교에 필요한 뭐가 여러 가지 정보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이라고 얘기하니까 온 거예요. 와서 이제 1인 몇 역을 하셨네요. 그 친구가 고집부터. 걔가 일본이었어요. 일본. 아.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인데 자기가 말하길 그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아이가 얘가 딱 한 명이었어요. 전교 중에. 그때 초창기니까. 네네네. 그리고 피부색까지 달라. 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여자애가. 고개가 들어지지가 않아. 하도 푹 숙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걔가 왔을 때 글쓰기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 너 어느 나라니까 엄마가 인도네시아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 인도네시아? 어머 이 책상 인도네시아에서 온 나무다. 저저저저 서랍장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책상 하나도 없어. 장롱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거기서 나오는 그 맞아요. 나무야말로 전 세계 보땡네오. 대한민국의 고급 가구는 다 인도네시아 산에 가. 와. 네. 진짜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산에 그 대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걸 찾기 시작을 해서 생각해보니까 얘가 진짜요?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아이도 너무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인도네시아 국기를 칼라 프린트해서 국기를 또 붙여놨잖아요. 제가. 아. 아이고. 걔가 들어오면 인도네시아 국기를 보는 거예요. 어. 저 인도네시아 국기 하니까 그때부터 걔가 엄마 나라를 어디서 말하기 어. 힘들어하다가 그쵸. 인도네시아를 찾기 그랬구나. 시작하고 엄마가 오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 엄마가 처음에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국기를 걸어놓은 걸 난생 처음 본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올 때마다 그 나라 국기를 다 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머. 그러니까 너무 달아서 걸 데가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퀴즈를 하는 거야. 무슨 국기, 무슨 어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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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니?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퍼즐을 하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이 터지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글쓰기 대회 내보냈잖아요, 제가. 너는 너의 이야기만 글만 써도 모든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에게 귀가 솔깃하면서 너와 비슷한 친구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네. 진짜요? 솔직하게 써봐. 그래서 걔가 전국 다문화 어린이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걔가 장학금도 받았어. 어머나. 장학금까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가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상 받으러 가서 아이가 상 받는 걸 처음 봤죠. 그 후로 이 아이의 성적이 오르면서 나중에 5학년 1등을 했어요. 와, 정말 기말고사 1등을 했어요. 기적 반에서 같은 중간에 순간이네요. 하던 아이가. 네. 와. 반에서 중간 성적인데 학기 말에 1등을 한 거예요. 와. 정말 피스 아니에요? 와. 근데 나도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 순간마다 이렇게 불꽃이 펑. 불꽃놀이가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걸 계획한 적이 없는데 그런 스토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 아이에게도 네. 선생님에게도 너무나 그 시간이 네. 행복하고 가치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저희 너무 이야기 듣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는데요. 잠시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네. 곽진원의 우리 사이에. 그대 눈 속에 바다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도망쳐봐도 그대 품 안에 그대 품 안에 우리 사이에 넓은 강이 있는 것 같아 아무리 헤엄쳐봐도 그대는 저 멀리 떠나고 그대를 따라가다가 더 깊이 가라앉아서 그대를 향한 사랑이 빛을 잃어가요 그대여 어디 있든지 내 생각해줘
그대는 저 멀리 떠나고 그대를 따라가다가 더 깊이 가라앉아서 그대를 향한 사랑에 빛을 잃어가요. 그대여 어디 있든지 내 생각해줘. 내 생각해줘. 내 생각해줘. 내 생각해줘. 저희 이야기 듣고 나니까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갔습니다. 선생님의 동화 구연 너무 듣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다음 시간에 꼭 듣고 싶어요. 기회를 만들어 볼까요? 네. 정말 이야기 속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선생님 말씀이 정말 피스톡톡에서 이야기하는 삶을 정말로 구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아까 저희가 불꽃 같은 선생님의 그런 시간들을 들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 요즘은요, 네, 저의 가장 큰 숙제들이 좀 해결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독립하고, 내가 가르친 아이들도, 사회 나가서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고, 와. 네, 그래서 저야말로 지금 정말 피스톡톡인 그런 생활이 제 안에 정말 이야. 가득합니다. 정말. 네.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정말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매일이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일상들, 정말 이 순간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었던 따뜻한 추억, 또 손수 만들어서 인형과 소품으로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들에게도 조용한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께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좀 남다른 공감을 타고나셨기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정말 오늘도 평화 한 스푼 아주 가득 마음에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정말 태어나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모두 이렇게 살면 평화로운 걸, 그죠? 네. 선생님 끝으로 우리 피스톡톡에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피스. 놓고 하세요. 녹화. 열리면 거기에 평화는 언제나 있어요. 네. 우와. 역시 아, 오늘 선생님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꼭 네. 모시고 싶습니다. 꼭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모두 평화하세요.